강남구 청담동의 고층 아파트 35층, 통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52의 나이였습니다. 은행원으로 시작해 지점장까지 올라간 커리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 2채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지요. 결혼 25년 남편 김재호는 중견 건설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6시 반이었습니다. 재호는 보통 7시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지야. 주말에 시댁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딸 민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정우는 변호사였지요. 좋은 집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지요.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재호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요. 셔츠 깃에 묻은 작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립스틱 자국 같았습니다. 셔츠에 뭐가 묻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점심 먹을 때 소스가 튄 것 같아요. 그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재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요즘 프로젝트는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힘드세요? 좀 그렇네요. 식사를 마치고 재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지요.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요.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믿으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지는 재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레스토랑이었지요. 금액이 25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재호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수지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수지는 우연히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지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발신자는 이 과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 멈췄지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둘러 손을 걷었습니다. 재호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웃었지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요. 괜찮으세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호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출근 준비를 마친 재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지요.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수진은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시간 되니?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통화를 끊고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또 늦는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혼자 저녁을 먹었지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 10시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 길어졌어요. 네.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재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지요. 새벽 3시 수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요.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지요. 결혼식 날, 민지가 태어난 날,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날, 모든 것이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동안 재호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지켜보았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늦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가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지요. 강남역 부근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레스토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지요. 수지는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8시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요. 재호가 레스토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커피잔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1시간 반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재호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해 보였지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걸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밤 11시,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아, 불이 왜 꺼져 있어요? 불을 켰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회사요. 야근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강남역 이탈리안 레스토랑. 회색 코트 입은 여자.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수진 씨, 누구예요? 회사 후배예요. 업무 관련해서. 업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업무 때문에 어깨에 손을 올려요? 그렇게 웃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수진 씨,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지르는 고함이었지요. 내가 바보로 보여요? 이 모든 게 다 보였어요. 늦게 오는 것, 휴대폰 숨기는 것, 달라진 행동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석 달쯤요. 수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석 달. 석 달 동안 몰랐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동안 재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지요. 이름이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해요. 이소연이요. 수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소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요.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협력사 직원이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었지요. 그 여자가 우리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어요?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건물, 예금, 주식 물어봤냐고요. 몇 번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당신 참 순진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돈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연이라고 불러요? 수지는 다시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재에서 주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가요. 지금 당장. 재호는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너무 넓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요.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재호는 먼저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갔지요. 수지는 서재 책상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재호의 통장 사본도 있었지요. 최근 석 달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지요. 오후에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상하게 들리던데요. 민지야, 시간 있니? 네, 왜요? 잠깐 보자. 집으로 올래?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위 정우도 함께 왔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수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문자,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울지 마. 이제 울 시간이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무너질 수 없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 줄 수 있니? 물론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소연. 협력사 직원이래. 정우가 메모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재산 문제도 있고 그 여자가 노리는 게 분명하니까. 알겠어요.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대응 방안, 증거 수집, 재산 보호 방법.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저녁이 되어 민지와 정우가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문자였습니다.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갔지요. 재호의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지요. 로그인했습니다. 메신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소영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달콤한 말들, 만남 약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 수지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쯤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리할 게 있어요. 부인분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수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지요.
대신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지요. 수지는 모든 대화를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요. 노트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25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이었습니다. 자신과 딸을 배신한 사람이었지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요. 하지만 수진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점장 시절 알던 후배가 있었지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창구가 아닌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공동명의 계좌를 개인 명의로 바꾸고 싶어? 후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내가 원래 계좌 주인이야. 남편 이름만 추가했던 거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지요. 3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지요. 청담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진 단독 명의였지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우가 같은 로펌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부터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공동재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의 재산 이동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지요.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정우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대요. 뭐라던? 집에서 얘기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민지와 정우가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지요. 이소연 35살입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협력사 직원 맞고요. 미혼입니다. 그런데 뭔데? 빚이 좀 있어요.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달 전부터 고급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강남 쪽이요. 확실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했대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조용히 해. 흥분하면 안 돼. 어떻게 조용히 해요? 아빠가 속고 있잖아요.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지.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셨어요? 응, 봤어. 혹시 큰 금액 이체된 건 없었나요? 아직은 없더라.
소액만 여러 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정우야, 남편 휴대폰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 통신사에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내가 공동명의자야. 가능하지? 아,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부탁해. 알겠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얘기 안 해요? 아직이야. 왜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볼까 생각 중이야. 네. 왜요? 확인하고 싶어. 뭘 원하는지. 정우가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지와 정우가 돌아갔지요. 수지는 서재로 갔습니다. 재호의 휴대폰 번호로 이소연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었지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소연 씨죠? 네, 누구세요? 김재호 부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만나고 싶어요. 내일 점심 어때요? 그게 싫으면 제가 회사로 찾아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 낮 12시. 오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소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니트의 청바지였습니다. 화장이 연했습니다. 예뻤지요. 수진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뭐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편하게 해요. 물어볼 게 있어서 부른 거니까. 이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녀를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손톱이 깨끗했습니다. 귀걸이가 비쌌지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사귀는 거 맞죠?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사실만 확인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3달이요. 사랑해요?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네. 거짓말.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빚 5천, 고급 아파트 알아보는 것. 다 알아요. 이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남편한테 얼마 받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그게 나아요. 이소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다정하시고 잘해주시고 그 다음은 빚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 2천만 원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그게 끝이 아니었겠죠? 이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엔. 지금은 고민 중이에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요. 소연 씨, 제 남편은 당신 생각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알아요. 재산 대부분이 제 명의예요. 건물도 예금도. 이소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돈 많다고 했나요? 네. 거짓말이에요. 남편 통장엔 얼마 없어요. 월급만 들어오죠. 하지만 부인분이 이혼해 주시면 위자료요? 재산 분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 깨세요.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계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사장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회사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지요. 그래서 도망갈 때가 필요한 거군요. 죄송해요. 사과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정말 제 남편을 사랑해요? 이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지요. 수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소연도 피해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지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왜 집에? 소연이 만났다고 하더군요. 재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직, 내가. 수지는 웃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뭘 따지는 거예요? 소연이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협박을 해? 당신이 우리 가족 배신한 게 협박이 아니고. 말 조심하세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증오였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수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예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당신 재산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거니까. 그럴 순 없어요. 법원에서 보죠.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지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우가 변호사랑 상담 잡았대요. 모레 가능하세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보였지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싸울 것이라고,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작은 곳이었지요. 가족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민지와 정우가 먼저 왔습니다. 재호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수진의 오빠 내외도 자리했지요. 무슨 일로 갑자기 모임을 하자는 거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요.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지요.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이렇게까지 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재호 씨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이에요. 석 달째입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해 아니냐? 오해가 아니에요. 수진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석 달간 2천만 원이 나갔어요. 레스토랑, 호텔, 선물. 서류를 돌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확인했지요. 그리고 이건 메신저 대화 내용이에요. 프린트된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지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매제, 할 말 있으면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재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이소연이요. 협력사 직원이래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35이요. 이혼하자는 거냐?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생각은 안 하니? 애 아빠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정신 차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아, 넌 어쩌려고? 저도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유책 배우자예요, 당신이.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외도한 사람이 재산 요구할 자격 있어요? 정우가 거들었습니다. 법원 판례상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세요. 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신용정보예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목적이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던 거죠.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재호야. 속은 거야.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하냐? 재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민지가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 때문에 가족 잃을 거예요.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우시는 거 다 들었어요.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민지도 있잖니. 제발,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수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저는 이만 일어나겠어요. 수진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지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지요. 엄마, 민지가 쫓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건 해야지.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아니야. 넌 내 편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호텔에 묵는다고 했지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정우와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양육권은 필요 없어요. 민지 이미 결혼했으니까. 위자료는 청구하시겠어요? 아니요. 정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이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재산으로 충분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지요. 한 달 후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지요. 재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재산, 위자료 합의 조건들. 재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수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 씨는요? 헤어졌어요. 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이 목적이었더라고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안 돼요. 수진 씨, 신뢰가 깨졌어요. 다시는 못 만들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혼에 합의했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힘드셨죠? 응. 근데 후련해.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법원 앞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지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지요. 25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웃으세요. 응?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지요. 그러게, 나도 몰랐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괜찮아요.
민지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지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앞으로가 기대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른 아침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요즘 생긴 습관이었지요. 운동화 끈을 고쳐 묶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식탁이 너무 컸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엔 요가 수업에 갔지요. 작은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왜?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래, 갈게. 저녁 6시 민지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지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정우가 반겼습니다. 민지 어디 있니? 부엌에 있어요.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뭐 하는 거야? 엄마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지요. 요즘 어떠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좋아. 바빠. 뭐 하세요? 봉사활동 시작했어. 복지관에서. 와, 대단하시다. 별거 아니야. 그냥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줬잖아.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해서 하는 말이야. 정우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혼 생각은? 정우야.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이 좋아. 그러시군요.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더라. 내 시간이 생겼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강해지셨어요.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것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고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젠 나로 살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지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정말요? 응. 너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민지가 일어나 수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하나였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지요. 민지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의 행복이었지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민지 생일 선물 같이 준비할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지요. 따로 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아직 아니었지요.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생님, 안녕 다들.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용기에 관한 이야기야.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지요.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핸드폰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이들 웃는 모습이 예뻤다. 민지가 저녁 초대했다. 행복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상처도,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했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로웠습니다. 밤에 울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지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재산을 지켰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을 되찾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모임 올 거지? 응, 갈게. 좋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기대돼. 통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들이었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지요. 좋은 아침. 창밖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나아갔지요.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